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코너죠. JB타임즈. 그런데 한 주 동안은 JB가 없이 JB타임즈를 합니다. 대신 시선 집중 식구들 총출동합니다. 자, 오늘부터 4일 동안 함께 이 시간 열어주실 두 분 소개할 텐데요. 유튜브 연장방송 월요일을 책임지는 분들, 정치는 팀킴의 김만고 박사님, 그리고 김은지 시사인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면 학자의 깊이와 기자의 날카로움을 같이 묶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거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뭘로 가져오셨어요? 네, 제2의 진박감별사 대 제2의 유승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서로를 겨냥하면서 한 말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의 전대 출마를 둘러싼 논쟁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나경원 전 의원이 이게 이렇게 시끄러울 일인지는 잘 모를 텐데 SNS부터 오가는 말들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윤핵관 중에 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사흘 연속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세일즈 외교를 나가는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사직서를 던지는 행동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냐. 우리 당 분탕질하는 사람은 이준석, 유승민으로 족하다. 이런 글을 13일 금요일에 올렸었는데요. 네. 또 다음 날 14일에도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공직을 자기 정치 이용한 행태는 대통령을 기만한 것이다. 얄팍한 지지율과 일자리가 필요한 정치 낭인에 둘러싸여서 헛발질을 거듭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이 느닷없이 민주투사로 둔갑해버릴 눈물의 출마 선언을 기대해본다. 이런 굉장히 톤이 센 말까지 했고요. 그 다음 날은 어제였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2의 진박감별사 결코 될 생각이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2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네. 와 같은 내용인데요. 진박감별사는 나경원 전 의원 글에 대한 답이기도 했었는데 나 전 의원이 어제 제2의 진박감별사가 지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느냐 라면서 2016년 악몽이 떠오른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분탕질, 헛발질, 제2의 유승민. 그러면서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당장이라도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출마한다는 얘기는 또 막상 정확히는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찾았던 충북 단양의 구인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나경원 전 의원이 찾은 바가 있는데 어제는 또 성당을 갔습니다. 자신의 옛 지역구였던 서울 흑석동에 가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만고 박사님.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아니다를 두고 의견이 되게 분분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나 의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일이겠지만 결국에는 출마하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현재로는 지금 당내에서 배제된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자기 입지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당권을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대표 후보로 나서서 지금 자신이 굳이 반윤은 아니더라도 친윤과 구별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씹는 게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인 커리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전혀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만고 박사님 얘기한 것 중에서 독자적인 정치 행보라는 부분에서 나 전 의원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또 불출마를 점친 분들도 많더라고요. 김은지 기자님. 네, 이제 개인 캐릭터를 본다면 그런 지점들이 꽤 클 텐데요. 근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점점 출마로 가고 있는 건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만권 박사님 분석처럼 개인적인 성향은 그럴 수 있더라도 지금 상황상 정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출마가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대 출마를 하는 후보자들은 기자들을 상대로 공보 단체 카카오방을 만듭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만들어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들의 물밑 작업들은 꽤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윤 대통령이 이제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네. 이 순방 기간 동안엔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자들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한국일보 칼럼에 실렸더라고요. 원내대표 시절에 빠루 그 장돌이 긴 거 있죠. 그거를 들고 설치던 보수의 여전사가 국민의힘에서 왕따로 전락하고 있다. 이거 코미디나 다름없다.
왜 이렇게까지 몰렸을까? 저는 몰렸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도 같은데 망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고 불러서 아유, 이제 그때 네. 막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경력도 있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나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이제 얻었던 게 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 선거 때도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고 나름 친윤을 자처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표명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전 의원을 윤 대통령이 당대표로 지금 마땅치 않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뭐 이 대통령의 대통령의 마음에 이제 어떤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자기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꼽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가능성만 당대표 출마 가능성만으로도 이제 이 친윤 간별사들에게 걸려서 고생하는 걸 보면 이게 마치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던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기자님 그렇다고 나경원 전 의원이 뭐 특별하게 돌발 행동을 했거나 뭐 이럴 만한 얘기를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거칠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나온 한 사설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차라리 윤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명하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찐박, 대박, 범박, 변박, 쪽박, 탈박 등 각종 파성어가 난무했던 2016년 진박 논란에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혐오감을 느꼈다. 그 결과가 단순히 총선 참패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디 사설인지 아십니까? 어디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아. 오늘 아침.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피로하고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네.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요. 뼈윤이란 말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뼈윤. 청취자분들 어떤 얘기인지 제가 안 풀어드려도 아시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상황이 이거를 얘기한 것처럼 조선일보, 그러니까 보수지역 내부에서도 이거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 지도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나름 심판 역할을 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관련된 글을 썼었는데요. 지금 정진석 위원장이 친박, 네. 죄송합니다. 친윤? 친윤, 네, 반윤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그리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 캠프의 당직을 맡지 말라.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관위가 즉각 제재하겠다. 이런 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상황이요. 아까 얘기했던 제2의 유승민을 꼽혔던 그 유승민 당사자 본인은 지금 일제시대입니까? 군사독재 시절입니까? 아니면 여기 대한민국 아니고 북한입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서서 지금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 쓰면 아예 제재하겠다 이렇게 또 나섰는데 여기까지 우리 정치철학자 김만곤 박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니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평가할 것도 뭐도 없고 어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 뭐 대통령 그걸 공격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비판하면 당과 선관위가 나서서 제재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당과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다. 오히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말처럼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대통령이 자기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뭐 당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위기 자체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옳은지 아닌지는 이 국힘 당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택하면 될 일인데 그렇죠. 그럼 해결하면 될 일인데 이걸 선관위가 나서서 제재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동의하지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5696님은 이번 전대 블랙 코미디다. 이영복님은 차라리 빨리 나경원 씨 출마 선언을 해라. 시간 끄면 지지율 떨어진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김은지 기자님 제재라고 했잖아요. 제재 가능은 해요? 비대위원장이?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오늘 당헌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당헌 자체가 당대표 선출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여기 7조를 보면 이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특정 경우에는 라고 했는데요. 특정 경우가 무엇인지가 결국은 쟁점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과거에도 윤리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 품위 유지 위반을 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막상 이 논란의 한 커다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제일 큰 당사자죠.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외 순방 가운데서
상황이 정리가 될지 뭐 혹시 논란은 더 거세질지 일단 지켜보고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조용히 또 러브콜을 받는 분이 계시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 당권 주자들하고 줄줄이 약속을 잡고 있다면서요? 김민지 기자님. 네, 어제, 오늘, 내일 다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오, 네. 이제 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는 김기현 의원과 동동주 회동을 했었고요.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철수 의원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100% 당원 투표라고 하는 상황에서 영남 당원들도 중요하지만 서울 수도권 당원들이 꽤 이제 이준석 대표 이후에 늘었다라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정서와 가깝고 중도 표심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는 오세훈 시장과의 연대도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만남이 연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용한 승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조용한 지점이 승자다. 있죠. 조용한 승자. 오세훈 어떻게 보세요, 망건영 박사님? 오세훈 시장님 이 기회에 몸값이 더 올라가는 걸까요? 뭐 실제 이제 선거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김장연대가 영남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어쨌든 수도권을 공략하려는 측, 지키려는 측 뭐 모두에게 다 중요한 인물이 오세훈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자기가 선택했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좀 몸값이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특히 수도권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여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네, 사실 근데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여권 의원 자체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총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걱정들이 꽤 있어 보이고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그러니까 서병수 중진 출신 정치인들, 서병수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영호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2부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자,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로 골라오셨어요?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한 바가 있습니다. 대선 당시 이슈에서 기본소득, 물론 기본주거, 기본금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설을 앞둔 만큼 이런 이미지를 명절 밥상 민심에 올리겠다. 그래서 당까지도 지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이 민생 이슈 기본 개념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만곤 박사님 애정이 굉장히 높은 걸로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걸 꺼내도 과연 이걸 국민들이 또 그전에 언론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까요? 이제 그 이른바 이 민생을 앞세워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는 카드라고 대부분 다 해석되고 있는 네, 어떤 네, 그런 네. 느낌이고요. 저는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 뭘 해도 이 리스크를 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의심은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사법 조사를 내려놓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떠안고 가야 하는 어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기본 시리즈 자체는요. 사법 리스크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였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 뭐 돌파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무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전에 만들어진 비전이라고 해서 사법 리스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 제시다라는 식으로 또 받아들여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원래 네. 자기 뜻하고 또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어느 게 더 예. 중요하냐 이 부분도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 리스크라고 불러달라고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쌍방울 그룹 횡령 비리 의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 이제 곧 한국으로 들어오죠. 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여의도와 서초동에 모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요. 이번 상황에서 검찰의 쌍방울 자금 추적이 변수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된 뒤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나 이게 너무 좀 안 좋아서 내가 들어가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가족들이 어렵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신동생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같고요. 여동생 남편은 서구 파타야지 뭐 감옥에 가 있고 사춘형 그 양성길 회장은 저랑 같이 이제 뭐 구속돼가지고 지금 집안이 완전히 뭐 회사가 됐습니다 그냥. 혐의 내용들은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배임이나 횡령 이 부분. 회사에 그 피해 준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 가서 소명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책임져야죠 제가요. 뭐. 책임질 거 책임지겠다.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네, 지난 2018년에 북한 고위급 인사 등에게 돈을 건넨 부분도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친분이 없다라고 했는데 한번 이제 들어보실까요? 만날 만한 뭐 계기도 없거든요. 만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이재명이 때문에 저 이재명이 초토화됐는데. 전화 통화를 하신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요. K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자, 김만곤 박사님, 김성태 그런데 전 회장이 SBS에서는 태국 있을 때 망명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뭐 실제로 김 전 회장이 이제 그 측근을 통해서 태국 현지 유엔 사무소에 망명이 가능한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체포되기 전에 정치적 망명에 해당할지 이게 그리고 대북 송금 이력이 있어도 이런 망명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고는 하는데요. 뭐 SBS의 보도고 뭐 사실로 뭐 확정돼서 뭐 이렇게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언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진짜 사실인지는 기자들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 지금 뭐 바깥에서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뭐 거세게 부르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도 논란이 조금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 내부도 시끄러워요, 김은지 기자님? 네,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또 반박을 하는 형식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 사안들이 내부적 갈등으로 보이는 지점들도 좀 있어 보이는 건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SNS에 왜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그 이낙연 지금 왜 그때는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말 한마디를 놓고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과거부터 먼저 참여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뭐 감정이 아직도들 안 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인 걸까요? 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2017년 대선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 전 원장이 안철수 대선 후보를 좀 옹호하면서 아침마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문모닝이라는 말까지 그때 있었던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박 전 원장이 민주당 복귀할 때 극구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당이 결정된 이후에는 잠재 폭탄이 제거 대상이지 내 몸으로 끌어안는 건 아니다. 민주당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이낙연과 이재명을 두고 그 민주당 내부의 지지 세력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뭐 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이 대장동 개발 사건에 쟁점화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갈등이 좀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이 갈등 상황을 더 어떻게 보면 좀 주목해서 보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 민주당으로 얘기를 좀 더 할까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 그 출신 인사들이 정책연구포럼 사의제 18일에 창립 기자회견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모인다고 하면 이게 의도가 뭐냐를 가지고 또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김은지 기자님? 아, 네. 지금 친명계 사회제라고 해서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연구 포럼, 그래서 보건복지부 당시 장관이 지금 대표를 맡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여의도라고 하는 곳은 이제 모이면 말씀처럼 그렇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느 시점에서도 사실은 친문 세력에 이제 결집이 된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들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사회제 관계자가 언론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친문 결집이라는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만나서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고 이 대표가 오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하긴 했습니다. 네, 만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뭐 관심법을 쓰지 못하는 관계로 사회제가 뭘 할지에 대해서 저는 뭐 확신은 못 하겠는데요. 네. 원래 이게 사회제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산 정약용이 전라도에 유배 갔을 때 이제 그 거처를 구하지 못하다가 아주 겨우 구한 어떤 주막집에 당호를 붙인 게 사의제입니다. 예, 근데 이때 이게 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맑은 생각, 단정한 용모, 가묵한 말, 신중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자기 이렇게 사회제라고 이름 붙인 만큼 이런 방식으로 좀 움직이면 또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의제는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이 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JB 없는 JB타임즈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JB가 없는 관계로요. 시선집중 가족들이 총출동해서 인해전술로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는 팀킴의 두 분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